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전 원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리액트의 상태, 속성,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이죠. 이 영상에서는 코드를 작성하지는 않아요. 그림과 함께 설명만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준비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준비한 내용입니다. 먼저 리액트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 리액트 속성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액트 이벤트를 얘기하고요. 또 세 가지를 잘 엮어서 어떻게 리액트가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용한 정보 전달 방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리액트 상태부터 살펴보죠. 이 상태라는 것을 저는 엑셀의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와 차트 간의 관계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을 리액트로 비유하자면 컴포넌트의 상태와 컴포넌트 UI로 비교를 할 수 있죠. 우리 엑셀 스프레드시트 상의 데이터 변경을 하시면 그걸로 그린 차트가 자동으로 바뀌죠.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스프레드시트 상의 데이터를 변경하면요, 바로 차트가 바뀝니다. 마찬가지예요. 컴포넌트의 상태가 바뀌면 컴포넌트 UI를 다시 그려냅니다. 이 다시 그려내는 작업을 우리는 렌더한다라고 표현하죠. 렌더링한다. 컴포넌트 UI가 다시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우리가 차트상의 데이터가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우리 어디를 살펴봐요? 엑셀의 스프레드시트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리액트 컴포넌트 상태가 바뀌면 컴포넌트 UI가 바뀌므로 컴포넌트 UI가 이상한 데이터를 뱉어냈다. 어디를 봐야 되죠? 컴포넌트 스테이트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이 리액트 컴포넌트의 상태를 초기화하려면 다들 잘 아시는 use state라는 리액트 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초기 값을 주고 use state 훅을 호출하시면 배열 값이 리턴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값이 getter죠. 읽기를 하는, 읽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setter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getter를 이용해서 UI에 바인딩하죠. setter를 이용해서는 상태를 변경합니다. UI에 바인딩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관법이라고 부르죠. 보관법. 사이 간자에 뭔가를 보충한다. 사이사이에 뭔가를 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HTML UI처럼 보이는 JSX 코드에 중괄호로 표시된 보관법을 사용하게 되죠.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set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set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상태 값을 부여하시고 호출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리액트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액트 속성은 컴포넌트가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리액트 컴포넌트를 함수 형태의 컴포넌트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함수의 인자가 되죠. 그 함수의 인자로 속성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 방향은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부모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상태나 속성을 자식 컴포넌트로 전달할 수 있죠.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바로 전달받은 속성의 값은 자식 컴포넌트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변경은 원래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 컴포넌트에 상태가 있겠죠. 상태를 초기화한 컴포넌트에서만 세터 함수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를 하나 정의를 하고 상태를 속성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달할 수 있고, 자식 컴포넌트는 props를 전달받아서 그 props를 이용해서 UI를 렌더링 해내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리액트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액트 이벤트는 여러분들 HTML 돔 이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죠. 문법도 대단히 유사합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HTML에서 사용하던 이벤트를 추상화해서 어느 브라우저에서나 동일한 어트리뷰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정규화 시켰고요. 성능을 위해서 이벤트를 루트 엘리먼트에 바인딩 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컴포넌트에서 이벤트가 발생되면은 우리가 버블링 한다라고 하죠. 버블링 과정을 거쳐서 루트 엘리먼트에 만나면 여기서 이벤트가 호출되게, 이벤트 함수가 호출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죠. 이벤트 핸들러 함수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일반적인 함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등록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또는 요 문법 있죠? 요 문법을 그대로 이 안에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함수를 인라인 함수 또는 함수에 이름이 없다라고 해서 어나니머스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리액트의 단방향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요, 상태가 바뀌면 UI가 바뀐다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면 UI를 렌더링한다. 자, 단방향이니까 어떨까요? 반대로는 안 되겠죠. UI 쪽에서 인풋 필드 같은 것을 우리가 타이핑을 쳤을 때 상태가 바뀝니까?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죠. 이게 단방향 데이터 바인딩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럼 강사님, 그러면은 UI 쪽에서 뭔가 입력 행위를 해서 상태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때 우리가 뭘 이용하는 거죠? 이벤트를 이용하는 거죠. UI 쪽에서 이벤트 처리를 하시고 이벤트 핸들러 함수 내부에서 아까 보셨던 use state 훅을 통해서 받아냈던 setter 함수를 이용해서 상태를 변경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상태가 전달되는 방향, 변경되는 방향이 어때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바로 이게 리액트의 단방향 데이터 흐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단방향 데이터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속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모 컴포넌트의 상태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를 자식 컴포넌트로 props로 전달할 수 있죠. 이때 부모 컴포넌트의 상태가 변경이 되면 속성으로 전달받아 렌더링하고 있는 자식 컴포넌트들이 모두 다 렌더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상태 데이터만 변경하면 되는 것이죠. 상태만 변경하면 이 전체 화면의 UI가 모두 갱신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벤트, 상태, 속성을 이용한 바로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 컴포넌트의 상태와 리액트 컴포넌트 내부의 함수를 정의하고요. 이 함수에서 상태를 변경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바로 속성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속성으로는요, 일반적인 값뿐만이 아니라 함수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속성으로 전달된 상태값과 함수를 자식 컴포넌트에서 뭔가 이벤트가 빠지직 하고 발생했을 때 바로 이 속성으로 전달받은 콜백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죠. 모든 함수는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규먼트가 있죠. 이 아규먼트를 통해서 자식 컴포넌트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상태가 변경이 될 겁니다. 그죠? 콜백 함수에 의해서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고 다시 화면이 렌더링 되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부모 쪽에 있는 데이터를 쪽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식 컴포넌트로 속성으로 전달되고 다시 이벤트가 발생되면서 부모 쪽에 콜백 함수가 호출돼서 상태가 바뀌는 바로 이 흐름이 바로 뭡니까? 단방향 데이터 흐름이죠.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속성을 사용했고 또 하나는 이벤트를 사용해서, 그죠? 이벤트를 사용해서 역으로 올라왔고요. 자식에서 부모 컴포넌트로 전달했고 속성을 이용해서는 부모 쪽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정보를 전달했죠.
지금 이 방법은요, 간단한 화면이라면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화면 가지고 있고 기능도 아주 많은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컴포넌트 트리가 단순하지 않고 계층적으로 이렇게 복잡하다고 하면, 컴포넌트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굉장히 복잡해요. 어떻게 되죠? 초기에 있던 상태를 자식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죠. 반복적으로 속성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좌식 컴포넌트 쪽에서 속성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중간에 거쳐가는 모든 계층마다 속성이 추가돼야 되겠죠. 왜? 받아서 전달해야 되니까요. 자, 이런 부분은 유지 보수를 어렵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 우리가 다음번 영상에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네요. 리덕스라든지 리코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상태 관리 기능들, 라이브러리들, 요소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